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나는 제시 제임스가 활동하던 미주리주의 변두리에서 자랐는데 커니 지방에 있는 제임스 농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제시 제임스의 아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 아들의 아내는 제시가 어떻게 기차를 강탈하고 은행을 털었으며 이웃 농부에게 빚을 갚도록 어떻게 돈을 나누어 주었는지 자세히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제시 제임스는 아마 속으로는 더치 슐츠나 쌍권총 크로울리, 알 카포네, 그리고 여러 조직 범죄단의 대부처럼 자신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하며 또 이기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제이 피어폰트 모건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 글에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진짜 이유이다.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내심으로는 모두 이상주의자이므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한다. 사업에 적용할 방법으로는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닐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펜실베니아주의 크레놀덴에 있는 마렐 미첼 회사의 해밀턴 제이 파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불만투성이의 어떤 사람이 파렐의 집에 새 들어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계약 기간이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그는 계약 기간을 무시한 채 당장 집을 비우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그 사람들은 겨우내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1년 중 월세금이 가장 비쌀 때라서 아파트를 다시 새 놓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 수입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저는 벌컥 화가 났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당장 새든 사람을 찾아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사간다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나머지 임대료를 당장 지불해야 하며 나도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통을 터뜨리며 소동을 일으키는 대신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아무래도 당신이 이사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만 생각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달 초까지 이사 가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지킬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되는가 원숭이가 되는가 하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 날에 이 신사부는 스스로 저를 찾아와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부부가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한 끝에 그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더군요. 그들은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고 노스크리프 경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진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지 마시오 라고 썼을까? 아니다. 노스크리프 경은 보다 차원 높은 동기에 호소했다.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애정에 호소해서 제 사진을 신문에 실지 말아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니까요. 라고 쓴 것이다. 존 디 록펠러 2세도 자녀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좀 더 차원 높은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그 애들 사진이 실리기를 원치 않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심정에 호소했다. 여러분께서도 자녀를 기르고 있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녀의 얼굴이 너무 알려지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인주 출신의 가난한 소년인 사이러스 H.K. 커티스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와 레이디스 홈 저널지의 경영주로서 후에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초창기 시절에는 기고가들에게 다른 잡지사들만큼 원고료를 지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 하나로 따지자면 인류 작가들 글을 청탁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커티스는 좀 더 고상한 동기를 부여했다. 가령 당시 한창 명성을 날리던 작은 아씨들의 작가 루이자 메이 엘코트 여사에게 원고를 청탁할 때 그녀에게 원고료를 지불하는 대신 그녀가 가장 아끼고 있는 자선단체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승낙을 받아냈다. 독자 가운데는 그런 일은 노스크리프 경이나 록펠러 또는 감상적인 소설가한테만 해당되는 거요. 그러니 돈을 받아내야 할 고칫거리 녀석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모든 경우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방법은 없는 법이다. 만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결과에 만족한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다면 한번 이것을 실험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다음 이야기는 제임스 L. 토머스라는 사람이 나의 강좌에서 발표한 체험담으로 꽤 흥미가 있다. 어느 자동차 회사의 고객 6명이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구서에 대해 항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각자 항목 한 가지가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서는 고객들이 서비스 받는 항목마다 모두 서명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신용관리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과연 성공했을까? 1. 각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납부 기한이 지나간 대금을 받으려고 한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2. 회사 측이 틀림없이 오르며 따라서 고객이 틀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 3. 자동차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고객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4. 그 결과 그들은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이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고객을 설득시켜 대금을 지불하게 할 수 있겠는가? 신용관리부 책임자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할 즈음 지점장이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지점장이 조사한 결과 문제의 고객들은 평소에는 대금 지불에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엔가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수금 방법에 근본적인 착오가 있었다. 지점장은 제임스 토마스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토마스가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부 기한이 훨씬 지난 대금을 받기 위해 고객을 한 사람씩 찾아갔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대금이었죠.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제까지의 서비스 상태를 조사하고자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고객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씀드릴 의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회사 측에도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3.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고객의 차이며 또한 고객의 차에 관해서는 고객이 권위자라고 말했습니다. 4. 나는 고객이 말하도록 기회를 주고 고객이 원하고 또 기대해왔던 관심사에 이해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5. 드디어 고객의 기분이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탓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직원의 행동에 참으로 마음이 상하셨을 줄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공정하고도 끈기 있는 선생님의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공정하고 끈기 있는 분이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청구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청구 금액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무슨 결정이든 말입니다. 하고 고객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청구액을 정정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더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구서 금액은 $150에서 $400까지 되었는데 그 고객이 그대로 금액을 지불하였느냐고요? 네,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논란이 되었던 항목에 대해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명은 모두 지불하더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고객 6명 모두가 우리에게서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토머스 씨는 이렇게 말한다. 고객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할 때는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며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직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외는 비교적 적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도 상대로부터 마음으로 신뢰받고 정직하고 공정한 인물로 취급받으면 여간에선 부정한 짓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칙 10. 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라.